안녕하십니까. 2020년 2월 29일 최병목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정당 대표들이 국회에서 만났죠. 그 만나는데 물론 거기에 뭐 미래한국당 한선교 대표 이런 사람은 부르지도 않았습니다. 글쎄 그 뭐 기준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는 불렀는데, 그러니까 자기 편이니까 부르고 자기 편이 아닌 사람은 안 부르고 뭐 이런 것인지 뭐 그런 부분도 좀 애매하긴 한데 어찌됐든 간에 만났습니다. 자, 그 자리에서 유성엽 대표, 여기가 민생당 대표라고 돼 있죠. 뭐 호남의 그 몇몇 그 군소정당 뭐 이거 합쳐가지고 만든 정당인데, 여기에 유성엽 대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지 않으면 선거 연기를 해야 된다. 왜냐면 민생당은 원래부터 선거 연기를 주장했습니다. 글쎄 그거 뭐 민생당이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석합니다. 지금 민생당이 호남에서 선거를 치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치르면 민주당이 거의 싹쓸이합니다. 몇 석 빼놓고서는 싹쓸이하게 됩니다. 뭐 박주선 의원이나 박지원 의원이나 뭐 유성엽 의원도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렇게 몇 석 빼놓고서는 싹쓸이하게 되니까 민생당으로서는 당의 존립을 위해서도 핑계만 있으면 선거를 연기했으면 좋겠다라는 판단을 한 것으로 저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민생당이 상황이 좋다 그러면 아니 무슨 소리냐,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쟁 중에도 선거를 치렀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 이렇게 주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생당이 선거 연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호남의 민심이 민생당에 매우 불리하다라는 것 때문에 연기를 주장하는데, 자,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선거 연기하면 선거를 얼마나 연기할 겁니까? 그걸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코로나19 사태 진정 시기를 지금 가늠하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애매하죠.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만약에 진정되지 않는다면 선거 때까지, 그러면 연기할 수 있다는 얘기냐, 뒤집어 보면.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해찬 민주당 대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3월 20일쯤은 돼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딱 자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자들은 이거, 정치부 기자들은 항상 뒤집어 보는 그런 심리가 있어서,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4월 총선 전까지 그 진정되지 않는다면, 뭐 진정이라는 판단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진정되지 않는다면 연기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한 거네, 이제 이런 식으로 그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보고 얘기하라고 그러면 과연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과 이해찬 대표의 이 말은 무엇이냐? 그냥 유성엽 민생당 대표가 제안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딱 잘라서 얘기하지 않은 거에 불과하다. 여지를 남겨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중에 가서 뭐 실제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여지를 남긴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실제 그 총선 연기는 불가능하다. 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것도 제 입장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제가 예상해서 이 문재인 정부에 가는 길에 대해서는 제가 예상한 게 뭐 가끔 틀리기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상상을 초월하는 발상을 하는 정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한 30년 넘게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근데 저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예측은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이었는데 그것이 빗나가는 경우가 있더라. 그러니까 제가 100% 자신할 수가 없다. 우선 이걸 전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현재 공직선거법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96조에 보면 제1항에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는 대통령이 연기하여야 한다, 이렇게 됩니다. 연기할 수 있다가 아니고 연기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가 문제냐? 코로나19 사태가 천재지변이냐? 이건 아니죠. 천재지변이라는 건 뭐 물론 이제 우리가 수사학적으로 보면 이것도 하늘이 내린 재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얘기하는 천재라는 것은 뭐 갑자기 뭐 지진,
지변, 이 천재지변이라는 거는 뭐 지진이 나서 뭐 어느 지역 하나가 다 황폐화됐다든가, 그래서 뭐 도저히 거기에 어떤 투표소 같은 것도 설치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거나, 뭐 갑자기 유사일에 최고의 태풍이 불어서 뭐 어디가 그냥 완전히 무너져서 사람 이동이 불가능하다든가, 뭐 이런 정도의 것 아니면 천재지변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면 이제 천재지변은 아니고, 그럼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느냐? 그럼 기타 부득이한 사유인지 아닌지는 누가 판단하느냐?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이 판단하는. 그럼 대통령은 마음대로 판단하느냐? 아닙니다. 이것도 진짜 이제 법률적으로 본다면 사회 상규라는 거 있죠.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공직선거법 조항 제2항을 보겠습니다. 만약에 처음부터 이 선거를 연기한 때에는 처음부터 선거 절차를 다시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만약에 선거일만을 다시 정한 때에는 이미 진행된 선거 절차에 이어서 계속해야 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뭐 이거야 이제 절차적인 얘기고, 그러니까 이제 기타 부득이한 사유에 코로나19 사태의 창궐, 이게 그 포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판단을 대통령이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그러면 자기 맘대로 하느냐, 이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과거 전례를 살펴보면 1952년 8월 5일 6.25 전쟁 중이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가 있었는데 7월 달에 발췌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발췌개헌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개헌안에 관해서 정부안과 국회안이 따로따로 나왔습니다. 정부안은 대통령 직선제,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대통령 직선제가 아니고 국회를 통한 간선제였습니다. 이게 2대 대통령 선거였는데, 그 이승만 대통령이 가만히 보니까 국회 의석 분포나 이런 걸 보니까 간선제로 해가지고는 자기가 당선이 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 당시의 그 자유당 정부에서 대통령을 직선으로 뽑자, 이렇게 해가면서 상하 양원제로 하자, 이런 정부안을 냈고, 국회안은 아니다, 내각제 개헌을 하자, 그리고서 국회는 단원제로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 중에서 발췌, 뽑아냈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대통령 직선제와 국회 단원제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그걸로 개헌안을 급조해서 만들어낸 게 발췌 개헌안입니다. 그러니까 뭐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이승만 대통령을 국회에서, 아니 국회가 아니고, 그러니까 국회는 불리하니까 국민의 손으로 다시 뽑자, 이걸 위해서 개헌을 한 겁니다. 개헌을 밀어붙인 것이죠. 그래서 뭐 거의 왜 그때 뭐 정치 깡패 뭐 이런 것도 동원하고 뭐 이렇게 돼서 부산 정치 파동이라고 하는 그런 파동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후보가 4명이 나왔죠. 이승만 대통령과 그 다음에 민주국민당의 이시영 후보, 그 다음에 무소속의 조봉암 후보, 신흥우 후보, 이렇게 나와서 이승만 대통령이 74.6%로 당선이 됐는데, 이때 우리나라 인구가 한 2천만 정도 됐고요. 유권자는 820만 명 정도 됐습니다. 근데 그때 그러면 투표에 몇 명이 참여했냐? 전쟁 중인데도 720만 명이 참여해서 투표율이 88.1%였습니다. 지금처럼 민주주의가 성숙하지 않은 때이긴 하지만 여튼 88.1%가 1%의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물론 만약에 전쟁 중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도 이승만 대통령이 될 가능성 있죠. 그러나 대개의 경우, 미국의 경우에도 보면 1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대통령이 우드로 윌슨,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때 프랭클린 루스벨트, 이런 사람들이 다 성공했습니다. 재선,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왜 과거부터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는 장수를 안 바꾼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심리도 그렇습니다. 이 1952년도 부산에 사실상의 그 망명정부 비슷한 정부가 부산에 있었는데, 거기에서 또 전쟁 중에 투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코로나19 사태가 과연 6.25 전쟁, 남침만 하느냐? 이건 뭐 상식적인 판단에 맡겨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실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4월 15일 날 투표를 해서 당선된 사람들은 5월 30일부터 임기를 개시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은 5월 29일까지 임기가 됩니다. 그러면 연기를 하더라도 5월
29일 이후로 연기는 못할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임기가 끝나니까. 임기가 끝나면 입법부 공백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헌정 중단이 됩니다. 우리나라에 아직 그런 적 없습니다. 물론 유신체제 같은데 국회를 해산한 때가 있었지만 적어도 임기가 끝났는데 그 총선을 실시하지 않아서 그래서 국회가 공백 상태인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한 달 반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을 연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마도 그 한 달 반이라는 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연기하면 여당이 당장 어떤 얘기가 나오냐. 왜냐면 코로나19 사태를 발병은 중국 우한에서 했지만 이것을 국내에 이제 들어온 질병 아닙니까? 이 들어온 질병을 막지 못한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집권 여당에 있죠. 그럼 자기들이 막지 못한 책임, 그것 때문에 아무래도 이 사태를 이제 그때까지 진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는 집권 여당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유권자들은 이제 바로 알아버립니다. 이게 선거에서 불리하니까 연기하려고 하는구나. 엄청난 정치적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6개월쯤 연기할 수 있다면 혹시 6개월 뒤에 이제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좀 뭔가 노려볼만 하겠지만 길어야 한 달 반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을 연기한다? 그러면 꼼수임을 이미 국민들이 다 파악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오히려 선거는 더 참패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저의 경험과 상식으로 보면 이 연기는 불가능하다. 그리고 연기 사유가 되지도 않는다. 기타 부득이한 사유, 이거로 연기 사유고. 왜 그러냐면 여기에 보면 선거를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실시하지 못할 수는 없죠. 왜 그래요? 뭐 코로나19라고 그래서 지금 직장생활 같은 거 뭐 전부 다 안 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선거를 실시할 수 없거나 여기에 해당하는 건데 아니 선거 왜 실시할 수 없습니까? 마스크 쓰고 나가서 선거하면 되죠. 투표하면 되죠.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서 만약에 코로나19 사태가 전국적으로 확산돼서 관공서와 뭐 일반 회사들이 모두 문을 닫았다. 이러면 혹시 모르겠습니다. 이러면 모두 문을 닫았다. 그리고 이동은 다 제한.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선거를 실시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게 아닌 한 그럴 가능성은 없죠. 지금 없습니다. 그게 아닌 한 선거를 실시할 수 없는 사태는 있을 수가 없다. 마스크 쓰고 나가서 투표하면 된다. 근데 만약에 뭐 한 달 반 정도 연기해봤자 한 달 반 정도인데 그 정도를 놓고서 연기한다고 그러면 불리하니까 지금 민생당처럼 이번에 바로 선거 4월 15일에 선거 치르면 민생당 몇 석 못 얻을 겁니다. 그러니까 불리하니까 연기하자고 하는구나. 이 사태를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게 누구 책임입니까? 집권당 책임이 훨씬 크죠. 못 막은 책임. 중국을 거쳐오는 외국인들 그거 만약에 공항에서 원천 차단했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지금까지도 차단해봤자 실익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사람들이 이거 코로나19 사태가 이렇게 진정되지 않으니까 선거 연기합시다. 이 말을 입 밖에 냈다가는 저는 아마 그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 빼고서는 모두 다 이 문제에 대한 비판에 나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안고 한 달쯤 뒤에 선거 다시 치른다?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 연기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민생당의 외로운 메아리, 거기다가 지금 뭐 문 대통령이나 이해찬 대표가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4+1 공조를 그냥 바로 걷어차기가 애매하니까 여지를 남겨놓는 수준의 수사학적인 대응에 불과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